해양복합연구단을 맡고 있는 크리소의 전봉환입니다. 저희 연구단의 임무는 무인수상선 수중자율이동체 복합체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개발을 해서 실제 동해 2000m 해역에서 해양과학 데이터와 해저 지형 매핑을 실증, 검증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에는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 자료도 슬라이드를 약 200장 정도 준비했습니다. 이 많은 슬라이드를 다 설명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준비한 것은 아니고 이 종합 통합 워크숍의 목적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타 사업단에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슬라이드 내에 있는 아주 세부적인 수치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과 전체 어바웃으로 수치의 감을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전체 설계 과정, 진행되어 온 결과 위주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연구단 개요, 주요 연구 개발 결과, 시험 및 검증 방안, 향후 일정 토론 순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연구단 개요 부분에 있어서도 과제 개요, 목표, 수행 체계, 운영 개념, 임무 시나리오, 추진 경위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역 사업 2, 통합운용 기술 실증기 개발 사업에 속해 있고요. 전체 사업비는 약 410억 원이고 기업이 이 중 52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관은 총 12개의 세부 과제에 4개의 연구소, 5개 대학, 10개의 기업에서 총 1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가 실증기를 개발해서 실제 바다에서 실증을 해야 하는 만큼 실제 해상 시험 경험이 많고 실제 제작 경험이 많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제의 최종 목표는 무인 수상선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수중 자율이동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임무를 이들을 복합하는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개발 목표고요. 이러한 복합 체계를 구성하는 기술들을 모두 개발하는 것이 세부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 연속 운항이 가능한 연료 전지와 무인 진해수 시스템을 탑재한 USB 기술, 2개월 연속 운항이 가능하고 최대 수심 1000m까지 탐사하는 BCAUV, 수심 2500m, 최장 24시간 USB 도킹 기능을 가지는 PCAUV, 이들 시스템을 아우르는 복합체계 운영기술 개발이 세부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들 목표를 연차 순으로 다시 재배열한 것인데요. 크게 보면 1차년도 당해년도는 기본 설계, 2차년도는 상세 설계, 3차년도는 불 시스템 제작, 4차년도는 단위 시스템 개발 및 시험, 그리고 5차년도는 복합체계 연동, 6차년도는 복합체계 실외역 시험, 7차년도에는 원천기술 적용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좀 더 많은 이 세부 과제들을 더 효과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12개의 세부 과제를 다시 재배열해서 6개 분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합체계기술 MCS, 두 번째는 PCAUV 기술 PCA, 무인수상선 기술 USB, 연료전지 기반 전기추진 PT, 무인진해수 시스템 LOC, BCAUV 기술 BCA 이렇게 나눠서 세부 개발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PCA, 세 번째 무인수상선 기술에는 3, 4, 5 세부 과제가, 여섯 번째 BCA 기술에는 8, 9, 10, 11, 12 세부 과제가 같이 협력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첫 번째 MCS 분야는 카이스트 경북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PCA 분야는 계명대 위탁과제가 함께 참여하고 대항전기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USB 분야에는 크리소가
총괄을 하고 있고, 사세부에 팩토리 IMS와 기가 RF가 들어가 있고요. 5세부에 GDL 시스템과 새로운 SNI가 들어가 있습니다. PT 분야에는 코메리가 주관을 하고 있고 해양대가 위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펠로십 분야는 그만 에이블텍이 주관하고 볼시스가 공동 기관, 창원대가 위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BCAUB는 큐스트가 총괄하고 있고 한국 도키맥, LIG 넥스원, 해양대, 오션테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6개 분야의 대표로 구성된 저희는 업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매 2주에 한 번씩 업무 협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통합되는 시점이 4차년도, 체계 통합이 5차년도, 체계 시험이 6차년도, 복합체계 개발이 7차년도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용 개념입니다. 원격 제어, 육상에 위치한 원격 제어 관제센터로부터 300m 반경 이내에 세대의 AUV를 실은 무인선이 운항하고요. 이 무인선이 세대의 AUV를 순차적으로 진수해서 해양 탐사를 실행하고 2대의 AUV는 횟수, 진수를 반복해서 해저를 매표하는 것이 운영 개념입니다. 이것이 RFP에 나와 있는 세부 구체적인 임무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첫째 날에 300m 포항 계층으로 300m 인근에 도달을 해서 둘째 날에 PCAUV 진수하고 이후부터 BCAUV를 순차적으로 진수해서 매핑을 수행한 다음에 여섯째 날 복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일곱째 날은 예비날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진행한 경과인데요. 6월 30일 날 과제가 협약이 됐고 8월 13, 14일 1박 2일로 연구단 착수회의를 오프라인으로 가졌습니다. 이후부터 2주에 한 번꼴로 업무협의체 회의를 가졌고 지난 9월 24일 날 제3회 업무협의체 회의 겸 해양복합연구단 SRR 회의를 가졌습니다. 4, 5, 6회 업무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지난 11월 26일 날 해양복합연구단 중간 진도 점검 회의 겸 사전 PDR 회의를 가졌고요. 27일 날 연구단장 협의회, 오늘은 무인이동체 사업단 통합 워크샵, 그리고 12월 16일, 17일에 이제 PDR 회의가 1박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일정을 거의 소화하게 되고요. PDR 회의 끝난 이후 결과를 통합해서 1차년도 마지막 시점인 6월 말에는 기본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연구 개발 내용을 6개 분야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 세부과제 MCS 분야는 미션 컨트롤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 이외에도 6개 분야 12개 세부 과제가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체계를 구성하는 임무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를 한 끝에 PBS를 식별을 했는데요. USB AUV 시스템 전체를 최상위 단계 0단계의 UAS로 PBS를 정하고 그 아래 6개의 분야, 주요 분야에 대해서 PBS를 정했습니다. 약으로 이렇게 부여를 했고요. 그 아래 총 44개의 세부 제품군들을 정의해서 식별을 했습니다. 각각 해당되는 과제와 매칭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RFP를 기초로 해서 최상위 단계 레벨의 요구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요구 명세서를 만들고 이 요구 명세가 연동되는 분야를 식별을 했습니다. 그 일부만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최상위 단계의 요구 명세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 세부 분야별로 별도의 요구 명세를 식별을 했습니다. MCS 분야는 총 41개의 요구 명세를 작성을 했고요. 이 요구 명세를 달성했을 때 검증하는 방안으로서 Inspection, Analysis, Demonstration, Test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었고요. 또 타 분야와 연동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식별을 했습니다. 식별된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다시 개발 목표로 식별을 하고요. 이 연관되는 요구 장비와 기능을 식별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출된 분야별 요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요구 목표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제의 구체적인 개발 목표 설명도 이렇게 식별을 했습니다. 이걸 향후
시험 개발 단계까지 가지고 가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MCS 분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 범위는 전체 복합 체계와 관련된 것인데요. 첫 번째는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복합 체계 임무 시나리오, 자율 임무 계획 재계획 알고리즘, 미션 컨트롤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복합 체계 네트워크, 고장 진동 및 USB AV 동기 제어 분야, 이렇게 크게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연도의 연구개발 품목은 주로 설계서가 되겠습니다. MCS 분야의 하드웨어는 원격 제어 시스템 컴퓨터와 USB에 탑재되는 미션 컨트롤 시스템 컴퓨터가 주요 내용이겠습니다. MCS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저희가 개발 목표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MCS 소프트웨어는 MCS CSCI 아래에 총 9개의 CSC, 그리고 그 아래에 37개의 CSU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2개의 수중 통신 수단을 포함한 총 7개의 통신 수단을 아우르는 본향 복합 체계의 통신 개념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진행되었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RCS 원격 제어 시스템에서 USB 사이에는 주 RF 통신으로 연결되어서 주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USB와 PCAUV 사이에는 해상 이동 통신이 탑재되어서 원격지에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 통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위성 통신을 통해서 RCS에서 USB, PCA, BCA와 각각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A와 BCA는 별도의 RF 통신을 통해서 원격 제어와 제어지와 직접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RF는 BCA, PCA, USB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PCA와 BCA가 USB에 탑재되어 있을 때는 와이파이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PCA가 수중에 있을 때는 광통신과 수중통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USB에 탑재되어 있는 다른 시스템들은 유선으로 연결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 그림은 RF에 나와 있는 대표 임무 시나리오를 그림으로 다시 표현한 것인데요. 목표 기점으로 해서 300km 반경이면 우리나라 동해 해역의 거의 대부분을 다 커버하게 됩니다. 이 울릉분지와 서사인 울릉대지, 그리고 울릉도, 독도, 해저의 산인 안영복 해산, 신용도 해산, 이사부 해산 모두를 포함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표 임무 시나리오는 울릉대지 서쪽, 울릉도 북쪽에 있는 이 우산 해곡 영역이 2000m 이상 되는 수심인데 이 지역을 자율적으로 매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에서는 포항에서 USB에 출항하여서 약 150km 지점에서 BCAUV를 진수하고 이 BCAUV가 울릉도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또는 해류를 따라 탐사를 수행하는 동안 USB가 이번 기점에서 PCAUV를 교대로 진수하면서 해저를 매핑하고 임무를 완수한 후 돌아오는 길에 다시 BCAUV가 10km 이내에 조회해서 RF 통신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대표 임무 시나리오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림으로 보여드린 임무를 이제 체계화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기능 모델링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능 모델링 부분은 표준화된 IDF0 방법을 사용해서 계층적으로 설계를 수행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임무 시나리오를 설계했습니다. 임무 시나리오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절차를 시간 순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수행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일례로 PCA의 진수와 회수와 관련된 임무 시나리오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자율 임무 계획 재계획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율진흥연구단에서는 좀 더 원천적으로 여러 가지 임무에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저에게 주어진 복합 체계가 수행해야 되는 임무에 최적화된 자율 임무계획 재계획 알고리즘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결국 환경정보와 임무 목표 그리고 예측되는 상황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임무를 해야 할 활동을 지정하는 문제가 되고요.
저희 연구단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임무 계획을 수행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FSM 기반으로 잘 검증된 툴을 이용하는, 검증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어떤 뭐 순차적 임무 계획이라든지 동시 발생 그리고 재기적 발생 같은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하는 방법을 진행 중이고요. 또 하나는 보다 또 유연하게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PDL 랭귀지를 활용하고 로스 플랜을 활용해서 수행하는 임무 계획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기본 모듈에서 멀티 에이전트와 언서튼티를 핸들링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방법은 여러 개의 목표를 작은 목표로 나눠서 각각 로봇을 할당하는 방법과 RDDL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하는 것은 각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어 오는 고장 진단 결과와 건전성 정보를 통합해서 전체 복합 체계의 건전성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사용자나 자율임무 계획 모듈에서 다음 임무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USB와 AUV를 협력 제어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USB가 AUV를 따라가는 기능을 넘어서 USB와 AUV의 상대 위치가 중요한 시점, 예를 들면 상호 수중 통신을 해야 한다라든지 도킹과 언도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상대 위치와 속도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설계되고 있고요. 이거의 핵심은 상당히 긴 갱신 주기를 가지는 AUV의 위치 업데이트 주기를 가지고도 서로 상호 효과적으로 상대 위치를 제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통신 링크를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통신 기법도 MCS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알고리즘들을 아우르는 통합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게 되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지금 MCS CSCI 아래에 총 9개의 CSC와 37개의 CSU로 구성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CSC의 구조와 서로 연동되어야 되는 정보들, 교환되어야 되는 정보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야 되는 컴퓨터입니다. 여러 가지 해상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서 6U 타입의 컴퓨터, CPCI 컴퓨터를 USB 컴퓨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소음이 많이 들려서 창문을 좀 닫았습니다. 이제부터는 PCA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CA 분야는 상위 요구 명세로부터 총 74개의 세부 요구 항목을 도출했습니다. 그 요구 항목으로부터 개발 목표를 식별했고요. 시제 개발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범위는 PCAV와 이를 지원하는 보조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PCAV의 PBS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PBS들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도가 되겠습니다. PCAV의 개발 범위인데요. 통신부, 무인 충전 조립체, 임무 장비부, 부력 제어기, 배터리, 제어기, 추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CAV 분야에서 1차 년도에 생산하는 연구개발 품목이 되겠습니다. PCAV의 형상인데요. 지름은 450mm, 길이는 약 4.5m, 무게는 약 500kg 정도로 현재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부 장비 배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의 설계, 심해 부력제, 페어링,
추력을 내는 추진기, 배터리 탑재.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수직 수평타를 이용하는 기존의 AUV는 도킹할 시에 이 간섭에서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이 본 연구단에서 개발한 AUV는 수직 수평타를 제거하고 이 벡터 추진기를 탑재하는 형태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부력 조절 장치, 전장부 개통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력부고요. 배터리는 각각 슬레이버 BMS로 컨트롤되고 이들을 묶어서 마스터 BMS로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고 추진부와 제어부를 분리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슬레이버 BMS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PCAV에 탑재되는 메인 컨트롤러 PC가 되겠습니다. PC104 타입의 컴퓨터입니다. PCAV 사양이고요. 그 외에 PCAV에 탑재되는 장비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위성통신 장비, RF 통신, 수중통신 장비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고요. 사이드 스캔 소나 그리고 멀티빔 소나도 몇 가지 대상 후보들을 선정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CTD 또 세 가지 후보군이 있습니다. GPS, 네, 그리고 이제 운용 시나리오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AUV는 장기간 이동하는 동안의 전원 전략을 위해서 휴먼 모드가 있고 작동하는 활성화 모드, 그리고 비상 모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간에 수행되는 그리고 교환되는 정보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먼 모드 내부에서 상태 천이도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활성 모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 관제 시스템도 상태가 어떻게 천이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정보 모드, 비상 모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이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형상 항목인데요. PCAV CSCI 아래에 제어 CSC와 연동 CSC, 그 아래 CSU들로 구성되고요. 육상 관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용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육상 관제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MCS에 묶여서 연동되어 들어갈 예정입니다. CSCI와 CSC의 다이어그램들과 설명들을 참조하실 수 있도록 실어놨습니다. 저희 설계 결과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PCAV 전체 소프트웨어 구조는 센서로부터 디텍트해서 어떤 필터를 거치고 에스티메이트, 패스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최종 포지션 에티튜드 뎁스 obstacle avoidance 제어 명령을 슬라스 올로케이션을 통해서 슬라스로 전달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CAV의 자율 제어 알고리즘 설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역 경로 알고리즘, 장애물 탐지 식별 알고리즘, 그리고 경로 추종 자세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역 경로 알고리즘은 라인 오브 사이트 에러와 크로스 트랙 에러를 최소화하는 PD 컨트롤러로 구성해서 설계가 되었고요. 장애물 탐지 식별 알고리즘은 먼저 전역 경로를 구성하는 파란색 점들을 추종하는 동안에 탐지되는 빨간색 그 서클이 이 탐지나 인식의 부정확도를 고려해서 이를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현해서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중 항법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수중 항법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 DBL과 속도계죠. 이 IMU를 일체형으로 해서 얼라인먼트 분해 조립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얼라인먼트 에러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또한 수중에서 초기 정렬을 하는 방법을 고안함으로써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초기 정렬 오차를 줄이고 전체 관성학법 프레임워크를 보시는 바와 같이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CAV가 취득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본과제의 목표가 되는 심해 해저의 지형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취득한 데이터와 AUV의 포지션이나 자세 정보들을 통해서 보정하고 그들 데이터들을 모자이킹함으로써 전체 지형도를 3D 지형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USB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USB와 관련돼서는 총 53개의 요구 항목을 도출을 했고, 그 요구 항목에 따라 본 과제를 수행하는 3개의 세부 과제가 나눠서 각각 개발 목표를 식별하고 연관 장비를 식별했습니다. 결국 개발하고자 하는 시제의 항목과 목표 성능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세부와 5세부에서 개발하는 것은 광학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장애물 인식 모듈, 경로 추종 제어 모듈, DP 제어 모듈, 충돌 회피 모듈, 무인 수상선 원격 관제 시스템, 그리고 자유운항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4세부에서는 선박의 플랫폼 선체를 개발하는 것과 RF 통신을 개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기술 자료 연구개발 품목으로 식별해 두고요. 하드웨어 구성인데요. USB와 원격 제어 콘솔로 구성됩니다. USB는 USB 플랫폼, 자율운항 시스템, 통신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원격 플랫폼은 원격 운항 시스템, 통제소 통신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이 시스템은 개별로 테스트가 끝난 이후에는 MCS에 같이 묶여서 통합 체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USB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입니다. USB는 총 4개의 CSCI 아래에 16개의 CSC, 52개의 CS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부하, 소모되는 총 부하에 대한 산정 테이블을 보여드리겠고요. 중량 추정 테이블입니다. 전원 연결도, 통신 시스템 연결도, 선체 내부에 가장 무겁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비들을 배치한 이번 배치도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체는 현재 길이 12m, 폭이 6m, 높이가 1.5m, 전체 배수량이 약 10톤 정도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통신 RF 시스템인데, RF 시스템은 통신 거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박을 추종하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안테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조로 LTE와 위성통신을 탑재해서 총 3중 구조로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 시스템의 플로차트와 CSCI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본과제에서 새로 개발되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USB 자율운항 시스템은 장애물 탐지 추적하는 자율운항 쪽과 전자해도로 기반하는 관제하는 원격 관제 시스템, 광학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좀 디테일한 소프트웨어 내부의 부분이긴 한데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설계되어 있는 모습의 일부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USB 자율운항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원격 수동 제어 모드, 침노 제어 모드, 경유점 추정 제어, 타선 추정 제어, 충돌 회피의 제어 모드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 제어의 핵심은 장애물을 인식하는 것이 되는데요. 해상에서 여러 가지 해상의 노이즈나 파랑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인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단에서는 레이더와 카메라, 라이다, AIS 정보를 모두 통합해서 장애물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탑재할 예정입니다. DP 제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율운항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네. 장애물을 탐지하고 회피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탐지하기 위한 광학 열화상 카메라인데요. 열화상 줌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 컬러 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이고요. 이것은 파노라마 카메라인데요. 6대의 열화상 카메라와 6대의 컬러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운드 뷰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또한 선박의 도킹
AUV 도킹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볼 수 있는 CCTV도 함께 탑재되어 예정입니다. 영상 추적과 관련되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과정을 설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ET 분야를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ET 분야는 총 49개의 요구 항목을 도출했고요. 그를 이용해서 개발 목표 식별번호, 개발 성능을 정의하고 시제 개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PET 분야에서 개발하는 것은 메인 스러스트, 바우 스러스트, AUV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연료전지 기반 전력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연료전지,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 태양광 발전기, 디젤 발전기 등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고장 진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생산하는 연구개발 품목이고요. 전체적인 하드웨어 구성도입니다. Electric Thrust System, Fuel Based Power System, Wireless Charging System, Fault Detection System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력 추산 결과이고요. 웨이트 추산 결과입니다. 현재 요구되는 전력 대비 생산되는 전력을 설계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7일 동안 최대 1700kWh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현재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 결과인데요. 외부 전원과 연결되는 라인이 있고요. 퓨얼셀이 있습니다. 퓨얼셀에 공급하는 수소 탱크들이 양쪽에 위치하고요. 이거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가운데는 솔러 패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메인 보어가 되는 주추진기, 파워 스러스터까지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상세 설명과 재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통도이고요. 단선도 설계 결과입니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주추진기와 모조 추진기의 정보입니다. 현재 메이커와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의 형상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시스템 형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이렇게 플렉스블한 형태의 패널을 이용할 생각이고요. 디젤 발전기는 부득이 한 경우에 비상용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가능하면 뺄 수 있으면 빼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워 컨트롤 시스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선 충전 시스템 설계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oss and Optical Communication Syste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분야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총 44개의 요구 항목이 식별되었고 그 요구 항목으로부터 개발 목표와 개발 목표 성능을 식별했습니다. 그래서 시제의 개발 범위와 목표 성능을 설정했고요. 개발 범위는 AUV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메인 바디, 무선 충전 장치, 락킹 디바이스, 셀렉터, 터킹 가드, 액추에이터, 캡처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연도 개발 품목이고요. 하드웨어는 라스와 옵티컬 커뮤니케이션 두 개의 분야가 나눠져 있고 말씀드릴 것 같은 구성을 가집니다. 라스 분야, 부하 추정, 또 이게 중량 추정입니다. 라스 분야 전원 연결 내용이고, 라스는 현재 약 2m 정도의 크기를 폭 2m에 6.7m 정도인데요. 현재 AUV의 사이즈가 좀 굼으로써 전체적인 크기는 다시 줄어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뒤에서 본 모습인데요. 이 라스가 상하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동할 때는 상승해서 저항을 줄이고 도킹, 언도킹 할 때는 하강해서 수면 아래로 잠긴 상태에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는 품목들의 그림을 보여드리고요. 이제 진수와 횟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한 그림입니다. 또 하나는 광통신 시스템인데요. 이 광통신 시스템의 경우
밝기, 주변 환경의 조도 정보라든지 이 지향성에 따라서 이 통신의 성능이 크게 좌우돼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고 복합체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성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와 탑재 운영 시나리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라스 부분에서 하는 것이 선체와 AUV 선체 사이에 상호 운동이 최소로 되는 지점에서 도킹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랑의 앰플리튜드와 파향에 따라서 배의 운동과 AUV 운동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뮬레이션을 예측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기본 설계가 완료되면 모형선을 만들어서 수에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장 진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6번째로 BCA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CA 분야도 총 58개의 요구 항목을 도출했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개발 목표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요구 장비, 관련 요구 장비와 비용을 식별했습니다. 개발 목표 성능과 시제의 개발 목표를 확정을 했습니다. 개발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슬라이드, 보안식 컨트롤 AUV, PC AUV 전체를 개발하는 것인데 그 중에 내부의 중심이 되는 모듈로서 센서 탑재 모듈, 유압식 부력 제어기, 전력 시스템, 항법 기술, 자율 제어 시스템 등등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 품목 각 과제별로 도출된 걸 취합해서 보여드리고요. 하드웨어는 BCAU 내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제어 관제, 수중 항법, 센서 탑재 모듈, 복합체계 운영 소프트웨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중량을 추정한 결과 약 66kg 정도의 중량으로 추정되었고요. 배터리 전원부 연결, 통신 인터페이스 연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글라이더의 목표가 수평 이동 속도 1노트이기 때문에 글라이더의 부력에 따라서 수평 수직 이동 속도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실제 운용 시나리오를 설계한 결과이고요. 그때마다 구동기 작동 시나리오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역시 작동 시나리오를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관제 시스템의 작동 시나리오를 위성 통신을 매개로해서 구성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전력 시스템 선정 정보가 되겠고요. 제어 시스템 구성부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력 제어 부분입니다. 전체 재원을 다시 요약한 그림이 되겠고요. 외부 탑재 장비들의 일반 배치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력 제어기를 구성하는 액추에이터들을 산정되고요. 부력 제어의 원리는 유압 펌프를 이용해서 이 블레드를 부풀이어서 부력을 얻고 다시 수축시켜서 부력을 잃는 형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역할은 이제 이러한 성능을 미리 예측해서 가장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최적화된 피치 앵글과 부력 등을 산출을 해서 2개월 동안 최적화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배터리의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BCAV의 운용 피치 각도라든지 부력 제어의 향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항법인데요. BCAV는 고가의 항법 센서들을 탑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가의 항법 센서로 어느 정도의 항법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이고요. 운동 속도 오차 3%, 라인 에러 모델을 좀 가미했을 때 상승 하강하는 동안 얻을 수 있는 위치 정도의 오차 바운드리가 원시금 기준으로 약 120m 이내에 된다는 결과 시뮬레이션을 현재 얻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오고 나면 이제 위성으로 위치를 보정하기 때문에
계단 다시 리셋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해양 탐사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 맞는 해양과학 센서를 탑재해야 됩니다. 모든 센서를 한 번에 탑재하기에는 페이로드가 너무 커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그 센서들의 조합을 선정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후보가 되는 고려하고 있는 센서들의 화양 정보를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6개 분야의 결과를 숨가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제 검증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시제를 검증하는 방안은 사실 저희는 실제로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해서 임무 수행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는 검증하겠지만 성공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수조 모형 시험, 그리고 공장 부분 테스트, 공장 조립 테스트, 그리고 또 수조 시험, 또 해상에서의 단위 모듈별 해상 시험, 전체 복합 모듈의 해상 시험 순으로 일차적으로 시험 검증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한 테이블 같이 검증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로 검증에 대한 내용은 정리된 테이블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 및 토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큰 7년간의 일정은 말씀드린 대로 5차년도에 단위 모듈, PCAUB 단독, BCAUB 단독, USB 단독의 시험 평가를 5차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4차년도요. 죄송합니다. 4차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5차년도에는 이들 각각을 통합하는 복합체계 연동 시험을 할 예정이고 6차년도에는 복합체계 임무 수행 시험을 시력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차년도에는 오천기술에서 개발되는 기술들을 탑재 시험할 수 있도록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의 개발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현재 12월에 PDR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PDR이 마치고 그 회의 결과를 반영해서 결국 2월 말 당해년도 1차년도 말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기본 설계가 완료되면 2차년도부터는 상세 세부 해석과 수도 시험 등등을 통해서 기본 설계를 확정하고 상세 설계를 마무리 2차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세 설계가 2차년도에 거의 완료가 되어야 2차년도부터 장납기, 외자, 장비들 도입이 시작될 수가 있고 세부 시스템들의 발주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3차년도 시스템 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일정으로 진행 중인데 사실 일정이 상당히 빠듯한 일정이어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기간 자체가 1년이 채 안 되다 보니까 더 좀 촉박한 일정에 많은 참여 기관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토 및 요구 사항인데요. 이제 RFP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PCAV의 조건으로 국제해상 충돌 예방 규칙을 만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국제해상 충돌 예방 규칙은 사실은 이게 그네를 항해하는 이 선박을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규칙이어서 수중을 항해하는 AUV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수중에는 그렇게 많은 AUV들이 서로 조우할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 AUV가 이런 규칙을 가지고 회피할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PC AUV보다는 적합하지 않아서 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기관의 예산 집행 방법 등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사전에 과제 계획서를 제출할 시점에서
뭐 총괄 사업단에서 많은 안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이 연구단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많다 보니 미처 그거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그 상황에 부딪히다 보니까 연구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00년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적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이제 곧 연차 실적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연차 실적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연구단에 이제, 부탁드리는 사항인데요. 뭐,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해양복합 실증기에 적용해야 할 경우에, 해양 환경이나 해양 센서에 대한 특성이 사전에 반영되어서 알고리즘이나 어떤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실험을 수행하다 보면 아주 훌륭한 알고리즘과 시스템을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부분이 해양에서 활용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해양의 센서가 그 알고리즘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 가능하면 장비들에 대한 정보를 다 남겨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그런 센서들에 대한 사양이나 정보는 상세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고려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증기에 해양에서 실험을 할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온도, 습도, 뭐 진동이나 바람 충격 그리고 뭐 햇볕 같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개발을 했다가 뭐 예를 들면 물을 뒤집어 쓰는 바람에 완전히 다 망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늘상 있어 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증기 해양에서 실험을 할 때는 바다에서는 사실 뭐 배를 타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한 이후에 저희들은 바다에 이제 나가는 쪽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서 이제 뭔가 하나 잘못해서 다시 하려면 육상에서 하는 거에 보다는 여러 배로 힘든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높아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연구단 내에서 이 액션 아이템 테이블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총괄 연구단에서도 이 부분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저희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나 조언들을 주시면 이 액션 아이템에 올려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